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자, 미국의 이제 바이오 기업이죠. 센티넬 테라피틱스의 FDA 리서브미션 액셉트스 레터와 포드파 골데이터 클래스 1, 2 사례를 한번 살펴봅니다. 자, HLB 주가는 이제 종가상으로 46,150원에 끝나면서 좁은 박스권 하향을 좀 이탈하는 모습이죠.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FDA Acceptance Sentinel's CUTX 101 NDA 리서브미션 관련되는 부분 외신 보도가 좀 나왔는데, 이걸 그냥 구글 번역해서 다른 사이트에서 좀 내용을 보면 이 센티넬, 요 센티넬 돼 있는데 요 비상장사입니다. 그 내용만 좀 살펴보면 15일 오전에 이제 기사가 나왔던 부분인데요. 이 퍼두파 새로운 포드파가 내년 1월 14일로 지정되었다. 이렇게 좀 되어 있죠. FDA가 소아 메케스병, 이 이제 센티넬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는 희귀질환 이제 전문 치료제 전문 바이오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희귀질환의 한 90%가 아직까지 치료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희귀질환이니까 말 그대로 이제 맨캐스병 같은 경우에도 소아 한 10만 명당 1명 정도 이제 유병을 하니까 이 바이오텍이라든지 제약사 입장에서는 약을 개발할 이제 상업적인 이런 걸 보통 마켓 페일류라고 하는데요. 예, 시장을 형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 지원을 FDA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FDA에서는 희귀질환 관련되는 부분의 허가가 거의 한 40% 정도 차지할 정도로 우호적인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NDA 재제출을 수락했다, 리서브미션 했다는 말인데요. 10월 달에 이제 CRL을 맞았거든요. 본래는 올해 그 기사를 보게 되면 유무가 6월 달에 결정된다. 1월 달에 이제 FDA 신청 접수를 했는데 희귀질환이다 보니까 좀 패스트 트랙 형태로 진행되었던 부분인데 중간에 이제 CRL 이후에 빠르게 집어넣어서 지금 클래스 1으로 지금 억셉턴스 런스를 받으면서 퍼두파 데이터도 내년 1월 14일 그 날짜는 12월 1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11월 달에 넣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클래스 2는 제출 기준일로부터 2달이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세스는 이제 리서브미션, 억셉턴스 레터, 그다음 퍼두파 클래스 1, 2 이게 동일하게 진행됨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회사 같은 경우에는 메텍 CEO가 재제출을 신속하게 검토해 준 데 대해서 감사를 표한다. 그러니까 억셉턴스 레터가 나온 거죠. 만약에 안 나오게 되면 다시 반려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우호적인 표현을 했고, 이 맨캐스병 같은 경우에는 살펴보니까 이제 구리가 몸 안에 이제 흡수가 안 되어서 이 발육지연이라든지 퇴행성 신경장애를 하는데 남자에게만 대부분 발병을 한다고 해요. 근데 예후가 굉장히 안 좋아서 6, 7세 정도 되면 조기 사망을 하는 예후가 굉장히 안 좋은 그런 희귀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치료제가 없는 가운데 이번에 이제 그 치료제 개발 관련되는 부분이고 9월 달에 이제 CRL을 받고 난 다음에 2달이 있다가 그러니까 9월 30일이니까 11월, 10월, 11월 그러니까 한 달 반 만에 빠르게 NDA 리서브미션을 한 거예요. CRL을 받았을 때 승인 가능성과 관련된 다른 우려사항은 언급되지 않았다. 역시 여기도 효능이라든지 약에 관련되는 부분은 결함은 지적이 없었죠. 리보세라인 캄넬리즘하고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요런 어떤 워딩이 동일하게 대부분 나오고 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맨캐스병 관련되는 부분의 내용이고 국내에서도 기사로 확인이 되는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오늘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3.63% 중국 시장에서 상해 증시에서는 60위안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홍콩 시장에서도 70달러 부근 2% 빠지면서 4일 연속으로 일단 음봉으로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전체 정규장에서 거래는 54만 주, 100만 주 언더에서 거래가 형성되기 때문에 공매도도 뭐 작아서 거래 비중은 한 5.78%, 그 다음에 공매도 순보유 잔고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이제 금요일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770만 주대죠. 공매도 잔고가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때 공매도의 쇼커버링까지 동반했을 때 상승 변동성이 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거래량이 작았을 때는 계속 공매도의 압박이 박스권 때는 시세에 영향을 주는 어떤 특징들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대차거래 관련되는 부분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체결이 상한보다는 2배 이상 많으면서 수급의 압박을 계속 주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전체적인 어떤 시장을 보시면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는 1조 넘게 팔았고요. 코스닥에서도 4천억 이상 팔면서 지금 이제 매크로 변수 중에서 뭐 중요한 환율 지표를 보시게 되면 환율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외국인 매수가 유입이 좋은 어떤 매크로 상황이었습니다만, 다시 환율 자체가 1480원대로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외국인의 수급도 여기에 영향을 계속 받고 있는 거죠. 개인들만 매수를 양시장에서 받아주면서 코스피 쪽에서는 하락 종목 수가 3배 이상, 코스닥 쪽에서도 하락 종목 수가 뭐 한 4배 정도 많았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전반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쪽에 살펴보시게 되면 뭐 제약바이오 아니면 2차전지 형태인데요. 알테오젠이 2.98, 그 다음에 2차전지 쪽에 에코프로 BM도 거의 8% 급락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최근에 단기 100% 이상 올라왔던 ABL바이오는 2.71%, 로봇 관련주도 최근에 한 달 동안에 굉장히 급등을 했던 모습을 보이는데, 레인보우가 4.28, 그 다음에 코롱티슈진 같은 경우도 3%, 리가켄바이오도 3%, 펩트론도 뭐 1%.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위에 있는 10위권 안에 종목은 대부분 빠졌고요. HLB는 약보합세입니다만 최근에 계속 부진했기 때문에 박스권을 살짝 조금 내려가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신규 상장한 에임드 바이오가 2%, 10위권 밖에서는 여전히 이제 뭐 바이오주들의 강세가 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개별 이슈들 따라서 선별적으로 좀 움직이는 영향은 오늘도 좀 이어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HLB는 아침에 이 20일 부근까지 반등하는 모습을 잠시 보였다가 떨어졌고, 오후장에도 플랫형 흐름을 보이면서 정규장에서는 46,150원, 애프터마켓에서 한 200원 정도 올라서 46,350원, 박스권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이 46,500원, 그 다음에 52,000원, 11월 달에 살짝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밀리면서 빠졌다가 페일러를 내면서 바로 좀 올라왔거든요. 근데 또 박스권 상단 돌파를 앞두고 주춤하면서 흘러내리면서 어제 오늘은 내려가면서 다시 46,500원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거래량이 작기 때문에 차트 신뢰도는 뭐 떨어집니다만, 빨리 이제 박스권 하단을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상단 돌파의 어떤 과정이 스퀴즈되어 있는 볼린저 밴드 좁아져 있습니다만, 거래량 부족이 지속되다 보니까 지금 플랫형 흐름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죠. 그나마 이제 프로그램이라든지 외국인 기관들은 뭐 소폭 매수를 했습니다만 거래량이 작기 때문에 지금 창구 쪽에서 이걸 보면 오늘 창구 주체로 조금 살펴봐 드리면, 공매도 쪽인 신한, 메릴린치, 뭐 JP 요런 데서 좀 매수. 그러니까 공매도에서 이제 매수를 한다는 말은 올리기 위한 매수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공매도는 이제 뭐 공매도도 합니다만 현물을 가지고 계속 샀다 줄였다 하면서 압박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매도를 하는 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매도 쪽인 한국 아니면 단타인 NH, 기움, 미래에셋 이쪽이다 보니까 공매도와 단타 창구만 제한적인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좀 아쉬운 수급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계열 종목에도 뭐 마찬가지로 약세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장중에는 프로그램 무료 이제 텔레그램 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링크되어 있는 부분 참조해 주시고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 드립니다. 계열 종목에 관련되는 설명은 이어지는 영상에서 살펴드립니다.